라고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입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 두 번째 말씀드린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H10이라는 이거를 가지고서 10%의 계약금만 내면 이 주택에 들어와서 8년 동안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최초 분양가로 이 집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죠? 그것만 해소가 되면 뭐 저는 이거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다 팔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정확한 명칭은 협동조합 민간 임대주택 누구나 집 3.0입니다. 이 주택의 명칭이 길죠. 다 빼버리고 누구나 집 3.0이에요. 이 누구나 집 3.0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주거권이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대체 시너지 센터 하는데 이 시너지 센터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과연 여기에서 소득이 일어나서 시행사나 그냥 대행사가 떠드는 것처럼 뭐가 소득이 과연 생겨갖고서 내가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다죠? 또 다른 거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부분만 이제 해결이 돼서 가면 여러분들은 말씀드리면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굳이 소개시켜갖고 하냐 하면 이분들도 네이버에서 이름을 치면 나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이고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업성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 아파트를 홍보해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를 해도 된다 믿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못 가면 저희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못 간다고 얘기하고 이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실패했다라고 아마 안성하고 이쪽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짜 못 간다면 우리가 판단 여러분들보다 정보를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촉이 저한테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못 갈 것 같다라고 우리 스태프들한테만 내려줘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성바닥, 평택바닥 이쪽 대한민국 바닥에 깔리는 거는 하루는 하루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씩 제가 설명드리면 자 시너지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면 주택이라는 이제 개념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냐면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죠.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는 과도기가 지금 현재인데 왜 그러냐면 전국의 주택 도급률이 102.4%예요. 110%에서 115% 정도가 되면 주택의 소유 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아마 서울 지역 일부를 빼놓고서는 상당히 거주 개념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얘기하죠. 이용 가능한 주택. 이 시너지 센터라는 건 뭐냐면 공유 개념을 묶은 겁니다. 공유 경제. 공유 경제를 묶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혜택을 돌려주자라는 거죠.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입주민들이 거주민 이외에 또 다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여러분들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복합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에서 사시니까 뭐를 가장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농업협동조합을 이해하시면 돼요. 단위농협조합. 단위농협은 어떻게 조합원을 모집하죠? 조합원을 모집해서 그 농협을 누가 운영합니까? 조합원이 뽑은 조합장이 그리고 조합에서 뽑은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는 이익이 나오면 그 이익을 누구한테 돌려주죠? 조합원한테 돌려주잖아요. 저도 농협협동조합원이에요. 단위농협조합. 그래서 1년에 2번 해외여행 공짜로 가고 애들 대학교 등록금 나오고 그 다음에 김장 때 새우젓도 나오고 소금도 2자루 주고 천일령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조합원의 혜택이 많아요. 또 뭐를 사면 농협에 가서 물건을 사면 뭐가 나오죠? 거기에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포인트를 다시 리워드해서 뭘로 바꿔주고 현금으로 바꿔주고 똑같은 시스템. 그래서 이 시스템에다 뭐를 붙이냐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조합원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조합원에 가입하는 그 서류가 있고 그 제일 뒤에
A10 해갖고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해갖고서 두 개의 문구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이 된 다음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2,200에서 2,600에 이 가격이 분양가의 10%죠. 분양가의 10%를 내게 되면 집은 3년 후에 받습니다. 그죠? 근데 3년 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를 치게 되면 계약금을 걸고 6번에 5회에서 6회 내지의 중도금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금 입주하죠. 근데 이거는 뭐야? 분양을 해갖고서 내가 받아갖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절차가 필요 없어요. 중도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야. 단지 내가 2,200만원, 예를 들어서 2,200만원짜리를 했을 때 최초 계약시 얼마? 500만원. 그 다음에 언제 허그 PF 받았을 때 얼마?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착공할 때. 그렇게 돼서 2,200만원만 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준공할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준공해서 이제 입주를 해. 입주를 하는데 추가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10% 내고 월세 책정된 걸 가지고 살면 돼. 37만원이 됐든 47만원이 됐든 평형에 따라서 금액이 돼 있는 건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거를 내고 8년을 살아. 자, 우리 매스컴에서 수도 없이 나오죠. 8년 임대주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부르잖아요. 중공공 임대주택을 민간이 공급하는 거야. 근데 올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큰 틀에서 두 가지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거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거. 근데 민간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주택자에게 뭐를 하라는 거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라. 라고 해갖고서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얼마? 약 20만 채 가까운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왔어요. 민간 임대주택이 들어왔는데 그 민간 임대주택이 4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어요. 이 8년짜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는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고서 이제 민간이 집을 지어서 팔지요. 근데 현재 지금 120만 호 정도의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200만 호까지 짓겠다라는 게 이번 문재인 정부의 목표죠. 그리고 이 누구나 집 주택의 애초의 시작은 인천시장. 이제 여기에 차이점은 큰 차이점은 없어요. 단지 여기는 뭐야? 지금 이 누구나 3.0, 이 누구나 집 3.0을 최초로 기획했고, 그리고 기획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모는 직영체제가 최초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브랜드를 빌릴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뭐 그런 사업이 많이 추진되지 않겠어요? 또 당연히 이것이 제가 봤을 땐 러시를 이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집 3.0에서 10% H10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왜 이것이 8년 임대주택으로 해서 8년 임대를 산 다음에 최초의 분양가를 주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중공공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또 중공공 임대주택일 경우에 어떤 지원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많고 그렇게 돼서 허그 PF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갖고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대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결됐죠? 부족해요?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이 1.0을 벤치마킹 해갖고서 들어온 게 뉴스테이고 뉴스테이가 그래서 누구나 집 2.0 버전이라 그러고 이 버전에서 다시 발전시킨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누구나 집 3.0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중공공 임대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그 중공공 임대주택이 8년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8년이라는 건 국가 정책 목표상 임대주택이고 도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허그 PF를 주는 거예요. 허그 PF를 주니까 허그 PF에서 약 얼마에 자금이 한 80%의 전체 사업비 이상이 허그 PF에서 지원이 되고 그 허그 PF에서 지원된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업의 기본 구조가 그렇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0%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전혀 택도 없고 이게 민간 임대주택으로 자격도 안 되고 모두 안 된다라면 정부에서 이 사업에 지원해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준공공 임대주택이 8년 임대주택을 200만 원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의 유형들이 앞으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누구나 3.0과 유사한 어떤 이런 사업들이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서 추진되진 않지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최근에 어디서 했어요? 지제역에서 했잖아. 근데 그 지제역에서도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누구나 집.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했고 누구나 집 3.0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어포더블 하우징과 그 다음에 먼 거래 공유경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유경제는 쉐어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과거에 원룸이 없어지고 뭐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쉐어하우스죠. 쉐어하우스가 해갖고서 어떤 거 거실과 응접실과 이런 거는 공동으로 쓰되 어디는 잠을 자는 공간을 별도로 가져라는 게 쉐어하우스라는 기본 개념이죠. 여기에도 바로 그 기본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택에는 애들이 그때 입었던 옷서부터 장난감서부터 그 다음에 가구서부터 모든 것들이 집에 산적에 있지만 그거를 다 쓰지 않죠. 근데 내가 요거는 우리 애들이 컸을 때 요런 추억이 있고 요거는 우리 신랑이 미국 여행 갔을 때 사서 준 것이고 요거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받은 넥타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각각의 추억이 있으니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집에 겹겹이 쌓아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 필요한 거야? 사실 부부가 두 사람 자는 데에는 침대 한 칸만 있으면 좋고 사이좋은 부부 같으면 그냥 2층 쌓으면 요만큼만 있으면 돼. 근데 나머지 공간은 다 뭐예요? 수납 공간이야. 근데 그런 수납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서 어디에다가 시너지 센터에 맡겨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시너지 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유경제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공유경제에 대한 그 이해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유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캐터링.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협동조합원이 이런 센터를 이용하게 돼서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한 10%를 적립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또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협동조합원들이니까 협동조합원들 내부에서 채용을 해갖고서 인건비를 나눠주는 소유 개념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물건들을 리스하고 뭐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한 10%를 적립해서 환원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환원시켰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용해서 포인트가 10만 원이 쌓였다면 그 10만 원의 포인트는 뭐를 대체할 수 있다? 월세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거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시행사의 목이고 협동조합의 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조합원에 가입하고 이런 거를 운영하기 위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조합원 가입 행위예요. 그리고 H10에서 집을 이제 다 받았는데 그 집 소유가 여러분 소유잖아.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뭐를 하냐 하면 임대하고 이런 운영권을 조합에서 갖고 우리는 조합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쫙 그림이 그려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조합에서 임대를 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내가 공실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운영은 조합에서 하니까. 내가 사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나는 욕심이 많아갖고 내가 세 채를 산 거야. 아들 하나 주고 딸 하나 주고 내가 가서 살라고. 그래봐야 뭐야? 6천만 원밖에 안 하잖아. 세 채. 내가 8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8년 후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살면 되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 그래갖고 이 지금 평택지역의 집값이 지금 현재 분양가가 2억 2천인데 3억 2천이 됐다라면 1억에 뭐가 생긴 거예요? 시세 차익이 있잖아. 그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얼마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2억 2천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시세 차익이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최근에 중공공 임대주택들이나 정부에서 준 10년 임대주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지금 매스컴에서 내가 거주해서 10년 동안 살아서 내가 뭐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재분양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분양 가격이 어떤 가격으로 바뀌었어요? 시세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확정 시기를 8년으로 줬고 8년 후에 최초 분양가로 뭐를 하겠다라니까 살 수 있다라니까 이제는 지금 분양가가 한 800 얼마가 되더라도 이거를 시간을 역산해서 8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500에서 600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흐름과 아니면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익을 세이브한다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를 지금 내가 중도금을 내고 이자 부담을 하고 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초 분양가의 얼마로 10%의 가격으로 가지고 오는 게 주거권이에요. 공유경제과 시너지 센터에서 나올 수 있는 베이스에 깔고 있는 공유경제가 기본을 깔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하죠. 이게 설마 그렇게 될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안 줘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헛주르지 않아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주택을 짓거나 뭐를 하거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천 그 뉴스테이 이 사업에 책임을 지고 추진했던 그 본인을 밝히지 말라 그래갖고서 제가 지금 안 밝히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제가 거짓말하면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그리고 그 그 인천도시공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본인을 밝히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안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전에 뭐를 했냐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테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를 누구한테 줬다? 그 임차인한테 준 게 아니라 기업한테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지금 가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형 누구나집 3.0. 자, 그럼 이 사업이 12월에 모델하우스 저기 써있잖아. 2017년 12월.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해가지고 이거를 팔다가 중간에 섰어요.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그때 붙였던 이 바깥에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잖아. 근데 왜 제가 고치지 않고 이 지금 오늘 이 선정회를 강행할까요? 내 입장에서 망할 수도 있는데, 야, 다른 분양사무소 갔더니 이거 싹 뒤집어 놓고 새로 까지 짓고 뭐 해갖고서 뭐 새로 오는 사람들 다 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 그거 까지도 않고 옛날 거 그대로 갖고서 여기 사람 불러다가 뭐 할 건데? 봐야지. 이게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앞으로의 사업 판단을 해야 나는 뭐를 찾을 수 있으니까 셀러들을 내가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고 물론 분양팀도 들어가고 나 들어가는데 여기 본부가 3개 본부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을 사고 팔을 때 신뢰야.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사업.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업을. 자, 근데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다고 아까 김동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토지 매입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고 몇 번을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한다라면 97.2%의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지역주택조합과 틀린 부분이에요. 지역주택조합과 그 다음에 우리 협동조합에 있는 누구나 집 3.0에 대한 차이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2페이지 가깝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앞으로의 이 사업 추진 일정은 그렇습니다. 97.2%가 매입이 끝났고 2.8%의 토지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지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법원의 결정이 끝나면 그 결정 금액을 뭐만 하면 공탁만 하면 100% 토지 매입이 끝나는 겁니다. 토지 매입이 끝나게 되면 뭐를 팔면 이제 여기에서 분양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허브 PF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갖추게 되면 뭐를 허브 PF가 진행되고 허브 PF가 진행되면서 바로 부산 일부에서 들어와서 공사하면서 펜스 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가 시공 보증을 해줘야 될까요? 건설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의 법인 등기번호를 다 넣어놨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최소한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현혹될 정도의 업자들이 아니야. 그래도 나름대로 공인중개사하고 로컬에서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아니면 협업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니까 제가 서류를 넣은 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가시잖아.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가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의 현재 진행 단계는 토지 매수 청구권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결정이니까.
결정이 이제 그게 이제 9월 초 추석 이전에 이제 나게 되면 추석 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서 1811세대에서 한 800세대 되나? 그래, 850세 정도 돼요. 850세대 정도 되는데 현재 400개 팔았어. 몇 개만 제가 팔는데요. 450개. 우리 또 파는 거에 선수들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썰을 푸는데 누구를 잡아갖고 못 잡아드리겠어요? 말로.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공신력이 중요하고 이 공신력에서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가겠다라고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동영상 찍고 저기에서도 동영상 찍고 여기서도 찍고 다 찍어. 이거 왜 찍어요? 이따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찍는 거야. 제가 찍으라 그랬어. 제가 설명하잖아. 제가 설명하니까 제 이름으로 나갈 거야. 이재문이라는 사람이 야 현장 설명회 갔더니 현장 설명회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 썰인가 아닌가 금방 프로기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요새는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100% 팩트야. 대표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보증하셨죠?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되고. 자 제가 이제 아까 6가지를 말씀드린 것 중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옵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이 뭐죠? 자, 내가 이 장래에 이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내가 거기다 뭐를 하는 거예요? 배팅을 하는 거지. 내가 5채 했어. 5채 했는데 이 디지털 주거권이라는 것이 권리로서 판매가 되잖아요. 어디에서? 마켓에서. 이 디지털 이제 시장 거래소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누구나지 3.0의 이 브랜드가 직영으로 지금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이 브랜드를 빌려줘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미단시티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분양권 전매하듯이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인데 분양권은 뭐예요? 소유의 개념을 전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권을 전매했을 때는 뭐를 내죠? 차익이 있을 경우에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세금이 아니야. 뭐, 거주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팔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현재로서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선물의 개념이고 그 거래가 지금 이제 김종천 대표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이것이 거래소가 이제 금융권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누적이 될 거라고 이제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디지털 주거권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